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포항시가 장미 식재 행사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안군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월세를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기 때문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 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지난 7월 3일 새로 맺었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지만 신규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 시 9%, 두 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기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박 의원이 필두로 임대차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지난 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 세입자와 재계약을 마쳤으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수용하고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의원까지 임대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법의 범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7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조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기조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합의했고 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30일 검찰의 수사 인력 확충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뒤늦게 부동산 투기 의혹 사범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의 수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소형견이 대형견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초 대형견과 소형견이 한 공간에 모여노는 애견 카페에서 소형견인 말티즈 쿤자가 눈 깜짝할 사이 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소형견은 호흡이 멈춰 혀가 말려 들어가고 몸에 경직 증상을 보였습니다. 사고 즉시 인근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수의사의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 소형견은 머리를 심하게 물려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으며 수의사는 장애 가능성 소견을 밝혔습니다. 2개 골절, 뇌출혈, 뇌부종, 2개 외 뇌탈출이라고 해서 두개골 밖으로 뇌 일부가 지금은 흘러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3차 MRI 촬영을 하다가 심정지가 한번 와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회복 중에 췌장염 증세가 또 나와가지고 앞으로 치료 계획이랑 수술 준비들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즉각적인 조치엔 협조했으나 진단 이후의 장기적인 보상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에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귀를 막았습니다.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물건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법적 제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전달을 받아서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 물건에서 그 윗단계가 무엇인지 전문가들끼리 고민을 하고 최소한 그 이상은 조금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피해자 측에서 만족할 만한 형사처벌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한 가족이지만 그 가치가 사람과 견져 한참 못 미치기에 피해자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전담반을 꾸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 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1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국인 4명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데 이어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는 65세 필리핀계 여성이 거구의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미국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인종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바꾸고 미국인 마음에 증오를 심는 어떤 행태도 배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홍콩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는 등의 대외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자국 내 인종혐오 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일보는 최근에 아시아계를 향한 흑인 증오 범죄가 이어지며 소수 유색인종과 아시아계 사이의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아시아계를 향한 폭행의 원인을 도식화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와 소통하며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공포를 줄이고 위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일보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한인 주도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오범죄를 뿌리 뽑자는 아시아계를 비롯한 유색인종의 아우성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주류의 변화 없이는 인종차별 철폐가 어렵다는 점에서 성명의 강력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증오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북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강북구는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112곳의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서는 실내 공기질의 유지 기준을 준수하는지와 공기정화, 환기 설비의 관리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실내 체육시설 등 비규제시설 30곳은 컨설팅을 지원해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환기 요령 등의 관리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와 관련해 기존의 우수시설 14곳 외에 올해 추가 신청한 5개 시설은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신규 시설의 공기질 강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염도 감사를 추진합니다. 신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시 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그동안 글씨를 써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수어 통역사와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해야 했는데요. 청각장애인과 의료진, 수어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영상 전화기가 설치돼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 영상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영상 전화기는 강북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강북구민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운영됩니다. 이곳을 찾은 장애인이 태블릿 PC 형태의 전화기 화면을 누르면 강북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와 자동으로 연결돼 원격 영상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청각 언어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손글씨를 사용하거나 수어통역사와 동행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영상전화기의 설치로 이들 3자 간의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져 언어의 장벽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강북구는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되면 영상전화기를 민원 창구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축구와 농구 등 다양한 종목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은 관내 우수한 체육 전문가 인적 자원을 재능기부 강사로 활용해
지역자원과 학교를 연계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상반기 초등학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한 개 학교당 초등학생 20명에서 30명씩 방과 후 주 1회로 학교 내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능기부 종목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뉴스포츠 등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입니다. 상반기 미신청 학교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비대면 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수업을 통해 하반기에도 더욱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 주거 안정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대전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소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수리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3월부터 11월 말까지 농기계 수리센터에 접근이 불편한 관내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기계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대전에 수리점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방법이 없나 해서 우리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고장이 안 나게끔 그 보관 관리 요령법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등 주로 소형 위주로 실시하고 수리 교육에 필요한 부품과 수리 비용은 10만 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주행 시 사고가 잦은 농업기계는 안전반사판 부착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이 현실화된 가운데 광주시가 교육청 및 대학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학 발전 협력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발전 협력단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막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실직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산업과 경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조직입니다. 지방대학 위기 수준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지역대학의 문제 역시 지방자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광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단은 광주시 공무원과 교육청, 대학 등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및 지역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시는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대학과 청년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고 인공지능 등 지역 성장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과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수돗물 유축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위생과 수질 관리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0일 용현정수장의 상수원부터 배수지까지 정수처리 전 과정에서 유충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생물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에어커튼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하고 수돗물의 냄새 물질을 유발하는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수돗물 정수 처리 시설에는 유충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WHO가 공고하는 수질 기준에 미규제 유해물질 항목을 더 추가해서 수돗물 검사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용현 정수장에 맛과 냄새 물질 제거에 효과가 탁월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준공됐으며 활성탄 흡착지 세척, 오존 투입 시설 적정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수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으로부터 청렴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청렴인 인증패는 국민위원회 소관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과 300여 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부패 방지 청렴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번 수상은 한 군수가 평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부패방지 업무 협약을 통해 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과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청렴인 육성 및 활동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횡성군이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횡성군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동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횡성군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 6,287명으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종 동의를 통해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4월 15일까지 백신 접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 및 법정 대리인, 보호자만 서명 가능합니다. 한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자는 5월 초로 횡성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인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염원하는 릴레이 종주 마지막 구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6개 지자체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내륙선 구간을 따라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마지막 구간인 청주국제공항에서 수도권 내륙선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역사에 남을 걸작이라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다시 방문해 충북 주요철도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수도권 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이 연결되면 충청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민 편의성과 경제성이 대폭 증대된다며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보령시의 다양한 식물과 교감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녹색 힐링 공간 자연학습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식물과 교감을 위한 녹색 힐링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한 자연학습식물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다. 식물원은 유리온실에 인공폭포, 실개천 등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열대 작목, 온대식물, 자생식물 등 300여 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관람 소요 시간은 약 20분 내외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보령시는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등의 녹색 힐링 공간으로 자연학습식물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인 양산의 핫플레이스 젊음의 거리가 예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산 젊음의 거리는 지난 2014년 7월 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한 현장 행정을 출발점으로 2016년부터 보도 정비와 함께 거리 공연 공간이 조성되고 이후 버스킹 경연대회, 초청 공연 등 100회에 가까운 거리 공연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인근 상가 건물주와 상인들로 구성된 양산 젊음의 거리 운영위원회 자발적인 노력과 양산시와 시의회 각종 지원이 더해져 민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코로나 진정 시 거리 공연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거리 공연 등록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오는 23일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이 성큼 오르며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봄을 맞아 포항시는 장미 식재 행사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22일 오천읍 냉천변 문덕교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미 식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장미 식재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4개 정원 장미 1,600여 본을 식재하며 냉천을 장미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과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을 위해 영일대와 형산강 장미원 등 35개 소에 총 6만 5천 본의 장미를 식재한 바 있으며 마이로즈 가든 가꾸기와 포항시 고유 품종 개발 육성을 추진하는 등 장미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보행자용 도로 명판을 보행자용 눈높이에 맞춰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행자용 도로 명판은 비교적 낮은 장소에 설치해 보행자들이 현재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여수시는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시설물을 확충해 현재 총 1,357개의 도로 명판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마친 후 남아있는 콘크리트를 도로 위에서 불법 세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물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폐수와 찌꺼기는 도로를 따라 하수관으로 다 흘러갑니다. 전주시 에코시티 모 건설 현장 바로 앞에서 타설이 끝난 뒤 남아있는 콘크리트를 불법 세척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본 시민이 항의하자 펌프카 기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시민의 얼굴 사진을 찍고 뉴스에 올리라는 등 언성을 높입니다. 관계자들 다 어디 가냐고요? 없어요. 한번 올리세요. 또 다른 건설 현장인 이마트 신축 현장.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서 펌프카를 세척한 모습입니다. 이어 남은 폐수와 찌꺼기를 빗자루로 쓸어 배수관으로 밀어넣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수역인 하수도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과 폐기물 등을 버리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펌프카 폐수와 찌꺼기의 주 원료는 시멘트로 유해 중금속, 1급 발암물질인 유가크롬과 수은도 섞여 있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 신고를 해야 하지만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불법 세척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쪽에 이제 암 같은 게 굉장히 유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그 오수관에다 밀어넣고 거기서 그냥 남은 잔량을 그냥 청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배신감이 굉장히 많이 느꼈죠. 펌프카 업계 관계자는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나 처리 비용이 부담돼 이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그 폐수 정확히 정화를 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데 대한민국에 일단 여기뿐이 아니라 뭐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서 중금속과 1급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무주군의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안이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의 지지를 얻으며 든든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나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안이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의 지지를 얻으며 든든한 추진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5일 김제시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돼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 광부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무주군은 앞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과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태권도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에게는 태권도 국제사범 자격을 주는 국립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국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자 21세기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해 가는데 필요한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진안군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했습니다. 진안군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등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림이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미세먼지 알림이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지수, 일산화탄소 등 총 12가지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시설로 진안군 보건소 옥상에 위치한 진안군 대기오염 측정망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시스템입니다. 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경보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즉각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정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미세먼지 알림이를 통해 외출 자제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치악산 체험학습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만들기, 조류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전시, 체험, 교육 복합시설인 치악산 체험학습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험학습관 소개와 치악산 문화자원,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만들기 프로그램은 탄소 중립 관련 재활용품을 이용한 모루꽃 화분 만들기와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한 희망의 글을 쓰는 희망새 만들기가 있습니다. 또한 원주 5.7기 공회관과 허브 이야기를 연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유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익산 쌍릉 소왕릉을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쌍릉은 대왕릉과 소왕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화 서동료의 주인공인 무왕과 선화공주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전북 익산시와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익산 쌍릉 소왕릉 재정비를 시작해 7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성녀를 노출하고 묘도 앞 훼손된 지형을 복구해 무덤 앞쪽으로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간 시민들은 무덤 뒤쪽에서 입장했다며 이번 재정비로 고대 백제의 장례 행차가 지나간 길을 통해 소왕릉 앞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제6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2일 막을 올렸습니다. 늘 푸른 산이라는 영화제 슬로건에는 봄과 함께 찾아올 푸른 산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6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2일 막을 올렸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봄풍광을 누리는 효과와 함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가운데 연중 가장 빨리 개최되는 영화제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울산 울주군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별빛 야영장, 서울 주문화센터 등에서 나눠 열리며 전 세계 43개국에서 출품된 작품 146편에 이르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중 온라인 상영으로 103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온라인 상영과 자동차 극장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험이 커지면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전원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